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심리적인 기술 지표는 현재 3,1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지지 반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세력들은 차트를 더 박살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얼마까지 박살낼 수 있을까? 기관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1,700원대까지 차트를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다. 이런 언급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다른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반드시 나만의 기준점 그리고 포트폴리오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들을 바라는 내용을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단 항상 나만의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리플 설명과 함께 같이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격변의 전조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장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5가지 신호를 하나로 묶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의 프로젝트 장악, 그리고 테더 측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또 다른 주자, 바로 서클의 IPO로 촉발된 리플랩스 IPO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ISO 20022로 인해 가지고 XRP의 핵심 퍼즐이 맞춰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해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정책, 자금, 기업, 그리고 제도권 편입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 3일 오전 4시 상호관세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라고 공식 언급을 남겼고요. 단순하게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세율과 부과 대상 가수도 정리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보호무역 이슈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경제 구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동이라든지 디지털 달러 이슈랑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상당히 민감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뉴스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개발사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는 법인까지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블록체인 플레이어로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디파이 프로젝트를 대통령 일가가 지배한다? 이건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없는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에서 향후의 정책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USD1과 연계가 된다면 시장의 지각 구조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해 볼 수 있는 점이 스테이블코인 USD1이 부각을 받게 된다면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구독자분도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USD1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공존 관계가 될 것이지 이게 경쟁 구조라든지 도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채널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업계의 넘버원이죠. 테더 측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무려 8,888 BTC에 대해서 7.35억 달러 어치를 추가 매수했고요. 현재 테더가 보유 중에 있는 비트코인은 총 92,000개, 평가액으로 봤을 때 76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이 매수의 평균 단가가 4,100만 원이다라는 점. 결과적으로 테더 측에서도 지금 시장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클 측에서는 4월 말에 공식적으로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측에서는 현재 이미 JP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과 협업 중에 있고, 이번 상장을 통해 가지고 기업가치 40에서 50억 달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상장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 안에서 주류로서 편입되는 이런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코인을 볼 때 대부분 기술력이나 온체인 지표, 뉴스 이슈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XRP는 조금 달라요. XRP가 단순한 기술 자산이 아니라 기존 금융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제도권 자산으로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 핵심 퍼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ISO 20022이고요. 여기서 ISO 20022는 은행과 중앙은행이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공통적인 언어, 국제표준 메시지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텍스트 기반인 MT 포맷을 썼었는데요. 이제는 XML 기반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디지털 자산 연동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기존 은행 시스템과 암호화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리플 사는 ISO 20022 표준의 정식 회원이고요. 리플 레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 특히나 리플이 개발 중인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ODL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ISO 20022를 기반으로서 글로벌 결제망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즉 은행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XRP를 주고받고 있는 세상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ISO 20022를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만 1만 1000곳이 넘어가고 스위프트, 유로 시스템, 미국 연준의 페드와이어, 여러가지 주요 금융망도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에서 XRP 기반 결제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결제 흐름 속에서 XRP가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RLUSD라든지 각국의 CBDC가 ISO 20022를 채택하게 되면요. XRP 같은 경우는 이들 자산 간의 교환 토큰 역할까지도 수행이 가능할 거고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와의 연동 자체가 가능한 토큰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용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셈입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는요. 정말로 좋으신 내용은 여기서 지지해줄 때의 시나리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하락이 나왔을 때 얼마까지 내려오고 그 구간을 내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는다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계획이나 시나리오를 세울 때 상승할 때 얼마까지 오르면 좋겠다. 내가 1000만원 매수했으니까 얼마까지 상승하면 얼마가 되겠네. 이렇게 계획만 세우시지 이 반대로 얼마까지 현실적으로 하락을 하고 내려왔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 시장이 어렵고 지겹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매수할 때 상승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대감에만 매수를 했었지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얼마까지 떨어지고 파란불이 몇 % 나와도 나는 버티고 그 시점이 찾아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어떻게 낮춘다.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먼저 매수 먼저 해보고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리플 10,000원 간다라고 하니까 10,000원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일단 매수 먼저 해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투자 시장은 매번 상승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적으로 리플이 1000원에서 4,900원까지 올랐다는 거는 그 반대로 4,9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놓고 시작과 매수를 하셔야지 중간에 흔들리지가 않고요. 계획적으로 평균 단가 관리할 수 있고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냥 10,000원 간다고 하니까 리플 좋다고 하니까 4,000원대에 매수하고 오르겠지. 조금 오르니까 진짜 오르나 보다. 더 추가 매수하고 거기서부터 3,000원 후반, 중반,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못 버티고 손절하면요. 또 내가 파니까 다시 오르고를 반복하면서 절대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4,9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어도 한 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경우를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분할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고 평균 단가 낮추고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고 평균 단가를 또 낮추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장기 투자라는 게요. 내가 그냥 몰빵으로 들어가 놓고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시면은 평균 단가가 높아질 수가 없고 마이너스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만큼 평균 단가는 낮추고 낮은 가격에서 수량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의 시나리오, 장기 투자의 계획을 세우면서 접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